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7월 23일 토요일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과연 JTBC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성매매 의혹을 보도할 수 있는가? 어제 하루 종일 언론과 여론의 관심사였습니다. 김용민 트위터에 관련한 설문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6시까지 2,937명이 참여한 바에 따르면 66%는 보도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것 같다. 24%는 보도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7%는 보도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JTBC는 보도했습니다. 담담하게 봐준다는 인상도 주지 않고 말이죠. 물론 이건희 회장이 갖는 사회적 위상을 따져보면 한 꼭지 보도는 아쉽긴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 차원에서 이건희 회장 성매매를 도왔다는 점은 파고들 여지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만큼 SNS에서는 보도한 것만으로도 장하다 이런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나쁜 뉴스의 나라 이 책을 쓴 조윤호 미디어 오늘 기자는 제 생각에 JTBC의 성역은 삼성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JTBC의 지분 구조를 보면 25%를 즉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방송사 지분의 거의 최대치인 25%를 홍석현 회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중앙미디어 네트워크가 갖고 있습니다. 홍석현 씨는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지만 남남입니다. 홍석현은 성역이어도 이건희는 성역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JTBC 공정성의 시금석은 홍석현 씨의 추문이 있을 경우 그것을 과연 보도할 수 있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릴 것 같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주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여름 특집으로 꾸밉니다. 화요일 성남시민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벌개혁과 국가경제의 미래를 놓고 벌인 인터뷰 토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다 토크라고 부제를 달아봤는데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지난주 있었던 리세팅 코리아 강연을 보내드립니다. 수요일 김보협 한겨레 기자, 목요일 주진우 시사인 기자, 금요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 토요일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가 함께합니다. 조간 브리핑은 변함없이 매일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갑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과거 서울 강남자택과 고급 빌라에서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혐의와 그룹 차원의 관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제는 글로벌리즘이 아니라 미국 우선, 즉 아메리카니즘이 우리의 새로운 신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미 FTA를 비롯한 모든 무역협정의 재협상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미국의 사드를 배치할 후보지가 경북 성주로 결정된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한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드 배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그랬고 사드 때문에 분담금 계산이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5년마다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하고 있고 결과도 좋다. 그런 절차나 방식을 변경할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말 또한 그러합니다. YTN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I see no change in the burden sharing calculation based on THAAD. We negotiate once every 5 years. We get to very good outcomes, and I see no reason that process, that formula would change over time.
강신명 경찰청장의 임기가 다음 달 22일 만료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장관 등의 교체가 거론되고 있죠. 현재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하반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도 57곳에 이릅니다. 문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물러나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우병우 수석이 계속 맡는다는 점입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병우 수석을 국회에 부를 모양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우병우 수석 본인 문제가 다루어질 거기 때문에 불출석을 양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국민은 별 관심이 없는데 언론인들만 관심이 많은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선고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미끄럼틀을 보면 꼭 힘들게 거꾸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죠?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영상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된 가운데 한겨레에서도 이 사안을 취재하다가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 측은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제보자가 도피자금이라는 명목을 대긴 했지만 하여간 대가로 5억 원 이상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따지고 보니 이건 취재윤리에 어긋난다. 이런 판단을 한겨레는 한 모양입니다. 혹시 같은 제보자가 뉴스타파에 간 것일까? 또 같은 요구를 했던 것일까? 이런 의문이 남지요. 어제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는 다른 제보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뉴스타파 이전에 지금 그 심 기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몇몇 매체라든지 기업
하고 이제 접촉을 한 것으로 이 제보자가 이게 물론 이제 동일 인물인지는 좀 물론 이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아무튼 이 뉴스타파 측에 이제 그 제보를 할 때 뭐 제보자 측에서 이제 특별히 요구를 했다든지 공익적 목적에서 이러이러하게 이제 이게 보도가 되든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그 사실 취재 당시에 그 저희가 갖고 있던 이 자료 안에 그런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흔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언론사와 접촉을 했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 흔적을 그 당시에 이제 제보자들이죠. 그 당시에 다른 언론사에 갔던 제보자들과 저희의 제보자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랑은 이제 당시에 뭐 한겨레 신문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겨레 신문 같은 언론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난해 이런 시점도 나오는데 그때 언론사나 기업하고 접촉했던 사람과 뉴스타파에 제보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특기할 만한 사실이 이제 다른 언론이 이제 뉴스타파가 이제 어젯밤에 보도한 이후에 사실 이제 거의 받아서 인용 보도를 하지 않다가 삼성의 공식 입장이 나온 다음에서야 이제 일부 보도가 됐는데, 자, 다른 언론의 이런 보도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뭐 보도하기 전에 다른 언론의 그런 보도 태도를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언론사들의 재정에서 삼성이 주는 광고 수입이라는 게 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보도가 나가기 전에 어제 초저녁쯤에 몇몇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즉슨 삼성 쪽에서 일반 뉴스타파에 어떤 기사가 나가는데 이건희 회장님과 관련된 기사가 나가는데 기사는 받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대체 뭐냐, 대체 뭐길래 삼성이 그러냐라고 저희한테 확인 전화가 몇 통이 왔어요. 이제 뉴스타파가 보도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삼성하고 얘기할 때 보도 시점을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면 삼성이 언론사들을 상대로 그런 요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을 거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죠. 그 말을 언론사들이 무시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이건희 삼성 회장 성매매 의혹과 관련한 논평을 내놓은 정당, 정의당 빼고 없었습니다. 어쩌면 언론계와 이렇게 똑같습니까?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의 논평 한 자도 남김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에 의해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안가와 삼성동 자택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동영상 촬영 장소 중 하나인 고급 빌라는 촬영 당시에 현재 삼성 SDS 기민 고문 명의로 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져서 이번 성매매 의혹은 단순히 개인 회장 차원이 아닌 그룹 차원의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회장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동영상을 입수하고 이후 꼼꼼한 검증을 거쳐 동영상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만약 불법 성매매 의혹이 사실이고 이 과정에 비서실 등의 삼성 조직이 동원됐다면 이건희 회장은 물론이고 삼성그룹 역시 법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 측은 오늘 아침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는 짧은 입장만을 냈습니다. 이번 동영상 파문은 지난 나양욱 기획관의 국민 모욕 발언에 이어 또다시 국민들에게 영화 내부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추악한 장면들이 단지 상상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총수가 얽힌 대형 스캔들에 대해서 주요 언론과 방송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 눈을 뜨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다른 사안과 달리
주요 언론들이 전혀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삼성그룹이 지난밤 동안 부산하게 움직여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의심과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의 반노동적 인식에는 큰 관심이 있으나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개인의 사생활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 성매매와 삼성의 과제 의혹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그만큼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과연 만민에게 평등한지 아니면 회자되는 대로 만인에게만 평등한지 판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법적 잣대, 윤리적 잣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이 과연 삼성의 부당한 개입으로 유야무야 될지 아니면 영화 내부자들의 결과처럼 진실의 일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꼽힌 경상북도 성주, 이 성주가 지역구인 국회 의원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요즘 이완영 의원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데 군말이 많다, 이런 당의 눈총과 지역 주민들의 강도 높은 반발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TBS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음입니다에 나와서는 성주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하다가 외부 세력, 즉 종북 세력이 사드 반대 시위에 개입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외부 세력 개입 의혹이 성주 군민의 가슴을 크게 멍들게 했음에도 말이죠. 이런 나약하고 줏대없는 국회의원 때문에 성주 군민들 고심이 많을 것입니다. 들어보시죠. 거기에 그때 총리 그 현장 성주에 갔을 때 강경 외부 세력도 있었습니까? 있었죠. 예. 이미 경찰에서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찰에서 발표했을 때는 뭐 SNS에 올렸던 거라든가 밖에서 피켓 들고 있었던 정도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그 사드 괴담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드가 대해서 근거가 없는 괴담들이 퍼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정부는 실제로 SNS상에서 괴담이 많고 거기에서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주 군민들이 얘기하는 것의 상당수도 괴담 수준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 괴담이 성주 군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한테 지금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제대로 밝히라라고 저희들도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주 주민들은 그 괴담 중에 이게 전자파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정자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에서 그 괴담의 허위 진실을 정말 국민들이 제대로 알 때까지 성주의 현장에 가서 성주 국민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안전성이 충분하다. 예. 성주 국민들은요, 그런 피해가 없다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예. 성주 국민은 저는 믿고 정말 현명한 분들입니다. 예. 그 과거에 우리 성주 국민들이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냐면 일제강점기에 우리 철길을 막은 우리 성주 국민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청정지역으로 농산물을 우리가 충분히 생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전자파 유해라는 것이 사드를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호한 조처, 사드 괴담 단호한 조처 오는 이전에 설득력 있는 뭔가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건 얘기죠. 당연합니다. 예. 아까 여러 가지 배치 과정에 대한 전자파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고 하는데 또 근본적인 차원에서 지금 사드 배치가 과연 대북 방어용이냐 또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그렇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납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부 야당 의원이나 우리 종북 좌파들이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요. 성주 군민에 대한 전자파 등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그 뭔가 설명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다른 것도 좀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사드 외에 다른 우리 방어 체제가 있으면 제안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지금 사드가 우리가 뭐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북핵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현재까지의 유일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잠깐요. 그러면은요. 대통령께서 예. 성주가 아닌 대안을 내놔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요? 예. 사드가 아닌 대안을 내놔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드 외에 다른 무기 체제가 있으면 내놔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배치는 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성주가 안 된다면 어느 지역이 대신 가야 되느냐를 또 대안을 내놔라라는 주장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성주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성주가 최적지인지 납득할 만한 거 내놔야 되고 전자파가 정말 이제 무해한지 우리 인체에 전혀 우리가 뭐 100m만 벗어나면은 전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우리 환경 영향 평가를 국방부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농사 짓는 우리 국민들한테 전혀 농작물이나 사람에 영향이 없다라고 나온다면은 저는 우리 성주 국민들이 그렇게만 100% 믿는다면 뭐 꼭 다른 지역을 주장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결과가 나오면 납득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미국은 보고서에까지 기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배치할 사드는 미국의 MD 체제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MD 체제. 미사일 방어 체계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한 무기 체계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추진하고 중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만 아니다. 중국과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제 있었던 성주군민 서울역 집회에서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지역에 사드가 배치됐는지 진실에 대한 갈증이 아주 심하시다. 왜 날벼락같이 사드가 떨어졌느냐. 이런 점에서 아직 충격과 혼란이 가시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성주까지도 내려갔었고 내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왔고요. 또 국회 오신 분들은 다 만났지만 왠지 국회 안에서도 이렇게 주민과 가까이 다가가면 국회 안에서 왕따를 시키는 듯한 분위기가 좀 있어요. 성주 지역구의 이완영 의원께서 엊그제 현안 질문하시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아무도 호응을 안 하더라고요. 질문 끝나면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러는데 벌써 이렇게 왕따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봤더니 그 미국 기자, 일본 기자, 중국 기자들의 취재하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거짓말 이런 보도자료도 내셨던데요. 이게 국제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위치를 점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 시점에 사드 결정을 했느냐는 아직도 파헤쳐야 될 미스테리다. 내년 말까지 들어오는 무기를 7월 5일 날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다고 하던 정보가 왜 7월 8일 날 발표했을까? 저는 분명히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걸 자꾸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미국 말이면은 뭐 거의 다 시키는 대로 하고 믿으면서 왜 사드가 MD라고 하는 미국 말은 안 믿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의 말인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선택적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사고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 세계 사드를 다 통합해서 미국에서 중앙통제장치 지휘통제본부를 갖겠다는 내부의 비밀 문서가 있었고 그걸 전제로 해서 올해 사드 추가 생산과 한국 배치가 결정된 겁니다. 근데 이걸 아니라고 자꾸 국방부는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내부 문서에서 다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이면 미국 말을 믿어야지. 왜 이건 안 믿습니까? 이거? 변호사면서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고 본인 자신이 검사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퇴해야 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독립된 특별수사기구에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SBS 텔레비전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라면서 우병우 수석이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지만 과연 누가 민정수석을 조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과거 제가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부패 방지 법안을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검사가 수사 대상일 때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 판사, 국회의원 이런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별도의 수사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른바 공수처의 제안인데 그때 딴 거는 통과가 되면서 그거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단계라도 그런 법이 즉각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법 앞에 성역이 없어야죠. 아니 뭐 청와대 사정수석이 이런 아주 심각한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저는 그걸 누가 수사하겠냐 말이에요. 이 민정수석이 검찰을 사실상 지휘한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누가 조사를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우병우 민정수석 그만둬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만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독립적 특별수사기구가 만들어져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 아니 국민들이 그야말로 뭐 생활하다가 생기는 작은 범죄도 다 처벌받는데 벌금 맞고 뭐 감옥 가는데 하물며 이런 큰 이 권력 비리가 제대로 수사되고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정의가 사라지는 거죠.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왜 끊으셨어요? 비주류의 8월 전당대회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주류. 그러니까 친박이 설치면 새누리당은 이제 희망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 선출도 전화로 협박해서 지들 멋대로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허나 안 그러냐? 닥치라고. 그리고 이제 무서워서 어디 전화로 이야기하겠나. 전화 협박 이건 다 옛날 얘기니까 거론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앞으로 협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전화 절대 안 쓰고 문자도 바로 증거가 되니까 안 되고 사우나 가야지. 사우나. 홀딱 벗었는데 녹음기를 돌릴 수 있겠어? 탕에서 협박하신다. 허나 기술은 첨단을 걷는다. 천하의 이건희 회장 털리는 거 봐라.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난 말이야, 정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촬영한 카메라, 그게 갤럭시였을까? 옴니아였을까? 그게 궁금해지더라고. 우리 착하게 살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말이야. 다시 얘기하지.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하긴 집권여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한 것이 어떻게 드러날 줄 알았겠어. 닥치라고 이 새끼야. 이건희 회장 건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의견 없습니까? 의견이 없진 않지. 우리의 의견은 그 양반 정말 대단하다. 그 연배에 말이야. 허나 안 그러냐? 통도 크시지. 집에다가 그것도 여러 명을. 게다가 두당 500만 원씩이나. 절대 그럴 뿐이 아니지만 이명박 각하가 이 회장님 시츄에이션이었다면 어땠을까? 언제나 호연지기 반띵정신 실천하지 않았겠니? 두당 250만 원으로. 에이, 그런 일을 하실 분입니까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자, 새누리당의 의견은 이게 전부입니까? 성매매는 불법이고 또 회사가 회장님 성매매를 도왔다는 정황도 있는데요. 사회자,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는데 왜 당신만 시비야? 그래서 어쩌라고? 뭐가 달라져? 당신 추풍과이라는 사자성어 알아? 알아? 추풍과이. 초코파이는 들어봤는데 신제품이냐? 추풍파이? 닥치라고. 아이고, 무식하기는. 가을 바람이 귀를 스쳐간다, 이런 뜻이지.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야. 다 지나가는 바람 같은 얘기란 이야기지. 허나 이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 어찌 될까? 한국 경제성장 신화의 상징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추앙하겠지. 언론들이 말이야. 왜냐? 삼성 광고 받아야 하니까. 시즌이잖아. 아니죠. 이것도 평가해야지요. 성매매나 배임, 횡령, 비자금, 상속 분쟁,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이 문제도요. 아니, 회장님 찬양하기 바쁜데 그런 걸 이야기할 자리가 어딨어? 안 그래? 새끼야, 그 돌아가신 분한테 야박하게 그게 뭐야? 그러면은 살아계신 지금이라도 비판하는 건 어떨지. 이 지금 병석에 계신 분한테 그 무슨 폐륜적인 짓이야? 그러면은 살아계셔서 멀쩡하셨을 때 그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기업 활동하느라고 여념이 없으셨지. 이렇게 나라 경제 살리시는 고마운 분한테 어디 감히. 그러면은 그분은 일생토록 비판받을 일이 없는 분이군요. 서회자, 아쉬우면 니도 그런 돈 가져봐라. 그나저나 서회자, 니가 집에 성매매 여성 부르고 성매매를 했다면 어땠을까? 우리 친박은 졸라 땡큐지. 온 신문방송 정치권이 일제히 입을 열어서 사회자 일대기를 훑어나가겠지.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 어머 무슨 성매매 이러면서 비난 성명을 낼 것이고, 한 살찐 진보의 추락, 막말과 막짓 끝내 종지부를 찍다. 목사들, 목사 후보생의 두 얼굴 이러면서 말이야. 사회자, 우리가 돈 줄 테니까 한번 꼭 해라. 그렇게. 그만들 하세요. 에휴 진짜. 자, 오늘도 모셨습니다. 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건이에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쉬고 계신데 하이에나가 진보 언론에도 있었군요. 다 저희가 제대로 작살내지 못한 탓입니다. 8년 동안 뭘 했나 몰라. 저 해직 기자들 다 없애버리지 않고. 이 뉴스타파가 어디 삼성 광고를 받아야 말이지. 주고받는 게 없으니까 핸들링할 방법이 없잖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사실 한중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고받은 게 많으니까 사드 배치 국면에서 중국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남북 관계도 그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북한에다가 우리가 주는 게 많으면 북한이 나쁜 짓 할 때 꾸짖고 바로잡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자, 우리 보수는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여야 좋다고. 그게 더 개이득이야. 사회자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저 회장님이 성매매업소에 직접 차를 몰고 가신 것도 아니고 일부는 측근집에서 아가씨들을 불러가지고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 직원이 중간에서 알선한 것으로 보였고요. 내 회사 직원에게 내 일을 시키면 안 되나? 그 일이 말이죠. 불법이기도 하거니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일자리 창출을 한 거야. 현 정부 또 지난 정부 시책에 따라서 불과 한 건에 불과한데 한 자리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불러가지고 일자리를 준 거 아니야. 몇백만 원씩 주고 두당. 그 여자들이 그 돈을 받아다가 이거저거 소비하게 되면은 경기가 부양되고 나한테 표창장은 주지 못할 망정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회자, 네 식욕을 위해서 네가 돈을 내듯이 회장님도 욕망에 지불하신 거라고. 뭐 공짜로 달라고 했어? 또 강제로 한 거냐고? 그 법 위반 아닙니까? 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 금지 특별법을 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거나 구강 학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한 행위, 이걸 금지한다고 돼 있어요. 첫 문장부터 이미 회장님의 무죄를 입증하는구나.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말이 있네? 불특정인을 상대로. 야, 그 아가씨들은 회장님임을 알고 와서 서비스한 건데 그렇다면 불특정인이 아니지, 이 새끼야. 안 그래? 회장님한테 트집 잡으려면 특정인을 상대로도 서비스해서는 안 된다. 이래야지, 이 새끼야. 뭐 귀신 같아. 어떻게 이런 금쪽 같은 논리를 개발하지? 재용아, 그 정치권에 연락해서 성매매 특별법 좀 없애라고 해라. 시끄러워가지고 살 수가 있어야지. 기왕이면은 과거 성매매도 다 소급해서 문제 없도록 하고 다 바꿔야지. 내가 예전에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고 했는데 이제는 마누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한다고. 에이그. 문제나 내세요. 사회자. 야, 네 고추도 할 수 있어.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농심이 스낵류 15개 브랜드 가격을 평균 7.9% 인상한다고 했는데 새우깡도 올린다고 해요. 판매 관리비, 물류비, 인건비, 원재료 가격이 인상됐고 품질 개선이라든지 회장님 품위 유지비 인상 때문에 원가 압박이 가중됐다. 여기서 품위 유지비는 뻥이고 하여간 뭐들 하는 얘기죠. 뭘 올리려고 할 때. 하여간 이런 이유로 인상된다고 하는데, 자, 문제 드릴게요. 새우깡 CM송이 손이가요, 새우깡에 손이가요, 아이손, 땡땡손, 자꾸만 손이가.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 얘가 오늘의 문제예요. 예, 정답. 네, 환히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아가씨. 틀렸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가씨라니요. 허나, 너 그 CM송 모르냐? 사회자 바로 정답 가자. 아이손 땡땡손에서 땡땡은 넥슨손. 틀렸습니다. 왜 넥슨손입니까? 그 넥슨 손잡고 그 부동산 문제 해결한 거 아니냐? 청와대 병우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하루 2분씩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 정답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디치에서 만든 책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네, 저자인 김글리님의 이야기 오답 안내서 어제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모셨습니다. 김귀자 씨. 본명은 김귀자. 그 개명할 마음은 없었어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개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놀림을 너무 많이 들어갖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귀남이, 후남이 한창 드라마로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 귀남이었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놈잤잖아, 뭐 산에 남잖아, 뭐 다.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그때 마침 나라에서 이제 놀림받는 애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름을 바꿔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절호의 찬스까지. 네, 절호의 찬스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족들과 이제 상의해서 이름을 바꾸려고 이름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막판에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 이름을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름을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름을 바꿀 때쯤에는 뭐 후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뭐 김지선. 지선. 네네네. 무난하네요. 굉장히 무난하죠. 김산이라는 것도 있어서 제가 산만하다고 해서. 김산. 네. 제 아들 이름인데. 네. 드센 이름인데. 근데 지금 그렇게 바꾸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이름이.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막 의미를 막 부여하면서 굉장히 아꼈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좋아하는데 제가 품은 뜻이 있어서 필명을 김글리로 쓰고 김글리. 있습니다. 네네. 영어입니까? 김글리? 네, 영어도 있고요. 한글도 있고. 그래요? 네네. 글리가? 네네. 저자 이름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 기억하셨죠? 김귀자보다는 김글리로 이름 기억해 주시고. 자,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남들이 요구하는 답대로 산다 한들 그게 꼭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행에 나서셨다고 하셨는데 여행 가게 된 그런 어떤 동기, 결심하게 된 배경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때 제가 27살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됐는데 그때 등산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다음 날 일어나지 못했어요. 어이구.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하나가 완전 터져가지고 그게 생각보다 좀 심각해서 제가 넉 달을 식물 인간 생활을 했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거의 앉지도 못하고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가 그때 그 치료를 받으면서 넉 달 동안 천장만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만 하게 된 거예요. 지나온 삶도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생각도 해보고. 근데 지나온 시간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너 잘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별로 저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죠. 이 지금 다친 건 내 영혼이 보내는 소환장이다. 이거는 나한테 시간을 주기 위한 뭔가 신호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회사를 사표를 내고 열심히 재활 치료를 해서 1년 만에 이제 완쾌가 완전 됐거든요. 수술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바로 떠났죠. 네, 세계 여행을 떠났죠. 중국으로. 천장에서 알려줬군요. 천장 나가라고. 네, 그 천장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래요. 천장만 뚫어지게 보면. 진짜 뭐 사실 사람들이 바빠서 그렇지. 그럼요. 뭘 하나 딱 들여다보면서 멍 때리고 있으면. 그럼요.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멍 때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 유럽의 철학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유럽이 날씨가 진짜 안 좋대요. 예. 뭐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런 철학이 발달한 나라들은 되게 음울하거든요, 날씨가. 글쎄, 그 뭐 영국 같더니 내내 그냥 비 오고 우울하고. 사람들 맨날 카페에서 죽치고 있는 거예요. 밖에는 못 나가고 하니까 뭐 맨날 지네끼리 얘기하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위대한 철학들이 나왔다고. 소설가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럼요. 반면에 이탈리아는 또 화창하니까. 그러면 나가 놀아야죠. 생각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벨루스코니 같은 이런 바람둥이 총리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기후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창하고 날씨 좋은 데는 철학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 놀아야 되지. 근데 쿠바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쿠바가 저는 제일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틈만 나면 그냥 나가 노는 거예요. 춤추고 음악하고 스포츠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을 하고 고독하고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행을 많이 가셨다고 하는데 몇 나라 가셨어요? 사실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닌데 23개국 갔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간 거지. 그 사실 유럽을 한 번 가면 다 20-30개국을 가시긴 하거든요. 예.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우울한 나라들이에요. 보니까 대체로. 왜 이런 나라들만 골라서 가셨어요? 사실 뭔가 딱히 계획이 있진 않았고 그냥 제가 세계 여행 갈 때 있었던 로드맵이 딱 3개였어요. 하나는 실크로드 따라서 유럽까지 가보자. 육로로. 그거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남미를 종단해보자. 그거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아프리카 한번 가보자. 그게 있었거든요. 네. 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같은 경우 사하라 사막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나서 자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거를 뭐 600일 이렇게 뭐 걸어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도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한 60분 걷다 보니까 하늘하고 모래밖에 없더라. 바로 되돌아 나오시죠. 되돌아왔죠. 네, 저도 들었습니다. 예. 아니 어떠세요? 그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나라로는 저는 쿠바가 쿠바 사람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대륙으로는 남미가 굉장히 인상이 남아요. 남미가 굉장히 인상이 남고 그리고 아프리카 튀니지가 제가 예상을 전혀 하지 않고 간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좋은 거예요? 양반이에요, 사람들이. 양반들. 양반이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의가 있고. 사실 거기가 무슬림 국가거든요. 근데 무슬림 국가들은 그 가보시면 여성에 대한 그 의식이 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그래서 특히 외국 여자들이 여행을 갈 때 성희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자국민의 여성들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 법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근데 외국 여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다는 인식이 있어서 성희롱도 엄청나고 뭐 실제로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 성희롱을 엄청 당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근데 튀니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튀니지는 그런 게 거의 없었고 그리고 되게 작은 나라여서 되게 여행 다니기도 좋았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뭐 물어보면 정말로 대답을 잘해주고 사람을 잘 예우하고 또 그렇게 사람으로서 같은 어떤 그런 인간으로서 예우하는 이런 문화가 잘 돼 있는 곳이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그렇긴 해요. 예.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서로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그렇군요. 그런 거죠. 그렇군요. 돈이 많으면은 균등하게 많을 수는 없거든. 맞아요. 한쪽이 다 부가 편중될 수밖에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 선을 가르죠. 그래서 자기 이너서클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거 갖고 막 판단하고. 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튀니지도 다녀보셨고.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여성이신데 앞서도 이집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어렵지 않으셨어요? 김글리 선생 같은 마음을 먹고 여행을 결심했다? 이게 사실 한국에서도 길거리 다니기도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다른 나라 여행 그것도 뭐 남미 종주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물론 그것도 역시 남들이 두렵다, 위험하다 그런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여행이었겠죠. 네, 사실은 제가 생각이 좀 없었고요. 생각이 없었다. 그런 거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게 없었습니까? 네, 간이 약간 부어있는 상태예요. 항상. 천장을 보느니 차라리 나가서 험한 꼴 보더라도 다니겠다. 네,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 명결정돼 있다. 내가 언제 죽든지 내가 죽을 팔자면 안방에 있어서도 죽을 것이고 내가 살 팔자면 전쟁도 있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 큰 사건 없었어요. 큰 사건이 운 좋게 없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좀 운이 많이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행을 하다 보면 위험한 사건들이 정말 많아요. 예. 정말 죽는 분도 계시고요. 네, 정말 죽는 분도 계시고 뭐 전 재산을 털리는 경우는 수도 없고 남미 같은 경우는 특히 위험하거든요. 총기가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빈곤이 차이가 나는 나라들은 범죄가 엄청 많아요. 갭이 양극화가 있으면 빈부 간의 격차. 그 범죄율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저 주변에도 이제 젊은 뭐 여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세계여행 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간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 사실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거든요. 이거는 좀 개인의 운도 따라야 되고 좀 상식을 좀 지켜야 되고 뭐 밤에 예를 들어서 혼자 나돌아다니지 않는다거나 객기와 용기를 구분을 좀 해서 다닌다거나 근데 예측 불허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사기도 당해보고 소매치기도 여러 번 당해보고요. 좀 위험한 순간들이 많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운 좋게 잘 살아남긴 했는데. 자, 그런 위기 상황, 위험 상황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단련이 되던가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우셨다.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 근데 이게 뭔가 사건을 하나 당하고 그게 정말 아픈데 한 1, 2주는 아프거든요. 심적으로 되게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지나고 나면 그게 일종의 뭐라 그래 맞아도 안 아픈 거 뭐라 그러죠? 그 맷집이 생긴다고 하죠. 맷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이 와도 예전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은 상태가 되더라고요. 여행 얼마나 다니면 그렇게 됩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고 많이 울었죠. 그러면서 스스로 맷집이 강해지고. 눈물 흘린 만큼 좀 강해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맷집이 생겼고 세상이 말하는 매뉴얼 정답 그것이 반드시 옳은 길만은 아니다. 그걸 언제 느끼게 되셨는지 내일 한 번 더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글리 선생의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메디치의 책. 자, 정답 맞히신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시웅우님. 시인을 좋게만 생각하는 여친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저는 노망난 변절자라고 비난했고요. 결국 논쟁의 끝에서 서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도 여자친구도 모르던 점을 알게 되고 서로에게 사과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인을 좋게 생각하는 여친과 다투셨다. 어떤 시인을 놓고 논쟁을 벌이셨는지요? 분신을 하면서까지 사회에 참여했던 이들을 보며 제가 운동권 친구들에게 했던 생각도 점차 바뀌었습니다. 제가 싫어하던 김지하 시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으니 말이죠. 김지하 씨가 도마 위에 올랐었군요. 브리핑 잘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대학원이라는 미친 사회에서 상처받는 제 여자친구를 위해서 책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게 읽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 1 이 책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책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글리님의 책. 이 책이 아마 더 큰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당첨되셨고요. 자, 그리고 몬스터 정답 맞히신 손손손님. 네. 저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책이 궁금해져서 정답 올려봅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죽을 것 같은 제게 조금이나마 힌트를 주실까 꼭 읽어보고 싶네요. 매일 챙겨 듣고 있습니다. 연일 비리 부정부패가 빵빵 터져도 누구 하나 제대로 대가를 치르고 사회가 바뀌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기는커녕 점점 망가져가는 나라를 쳐다보기만 하는 건 참으로 참담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절망 끝에 희망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보도를 보니까 이건희 동영상이 먼저 한겨레에 왔었다.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그때 관여한 건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예. 그게 동영상이 통째 왔다기보다 일부 샘플 비슷하게 예. 그렇게 오면서 구매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 의사. 하하. 예. 그래서 아마 안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뉴스타파의 입수 경위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예, 그럼요. 예, 가능성은 많으니까요. 예. 어떻게 정치권 코멘트가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 이건희 삼성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하나는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일가의 어떤 행동을 위해서 회사의 그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건 배임이잖아요. 그렇죠. 횡령도 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 사실 성매매 부분은 이건희 회장의 상태가 예. 지금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건 전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원론적으로는 수사하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사가 쉽지 않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예. 하지만 그 그룹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관여 의혹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좀 살아 있는 것이고 삼성에게 앞으로도 계속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라 이렇게 예. 정의당이 논평을 하나 냈고요. 이건희 회장이 성매매 업소를 자기 발로 간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 게다가 안 가는 삼성 관계 인사가
소유주로 돼 있는 곳이고 그러면 뭐 그룹 차원에서 이건희 회장 성매매를 도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합리적인데 예. 그렇죠. 개연성이 있죠. 이게 수사되기는 쉽지 않겠죠. 성매매 관련해서는 일단 그 양방이 다 조사가 돼야 되는데 양쪽 다 지금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좀 답답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룹 차원의 개입 의혹 이 부분은 뭐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게 핵심이죠. 그 뭐 누가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합니까? 아니면은 이게 고발을 하면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무혐의를 하든 기소를 하든 그럼 무혐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검찰 입장에서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조사가 아무리 형식적으로라도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뭐 검사가 뭘 근거를 가지고 뭘 쓸 거 아닙니까? 예. 예. 참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횡령 배임 의혹이 무슨 뭐 성매매 장소 제공 이런 걸로 참 받게 될 줄이야. 그래요. 지금 뭐 아프신 분이 뭐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여지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 뭐 삼성으로서도 해명할 게 없다 이렇게 반응이 나올 만도 한데. 근데 사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더 큰 주안점은 언론이 보도를 안 한다는 점입니다. 언론이 보도를 안 한다. 그렇죠. 예. 김용민이가 만약에 성매매하다 걸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매매하다 걸렸으면은 성매매하다 걸렸다는 사실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을 것이고 이제 장면을 그대로 내보냈어. 아마 종편에서 다 이렇게 내보냈겠죠. 예. 그리고 하루 종일 떠들었겠죠. 네. 예. 일용할 아이템으로. 예. 제가 이건희 회장보다 훌륭한 사람인가 봅니다. 이렇게 자위하는 수밖에 없네요. 예.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을 했네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예, 이것은 뭐 레임덕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레임덕이 이제 발단을 넘어 전개 과정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했고요. 7월 셋째 주 정례 조사인데 예. 대구 경북 지역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 지지율은 계속 비슷한데요. 대구 경북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예. 긍정평가 38%고 부정평가가 52%입니다. 절반을 넘어선 거죠. 대구 경북이요? 대구 경북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네. 보면 7월 첫째 주에 55%였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긍정평가가. 예. 근데 이제 사드 배치 결정 뒤인 둘째 주 조사에서 48% 나왔고요. 이번 주에 38%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폭락하고 있는 거죠. 예. 폭락하고 있고 또 신공항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 사드 배치 결정 후에 이게 사드라는 무기를 들여오느냐 하는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예. 그것을 발표하는 과정,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뭐 워낙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대구 경북 여론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불과 몇 주 만에 38%까지 추락했다. 이 웬만하면은 이분들 생각을 잘 안 바꾸는 분들 아닙니까?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리잖아요. 예. 예, 이분들이 38%고 전국 평균이 32%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전국 평균에 이제 수렴한 평균적 지역이 된 거죠. 예. 이거 어떡합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뭐 특정 지역의 지지 기반마저도 사라지게 되면은 이거 뭐 진짜 레임덕 중심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 예. 이게 굉장히 징후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예. 조중동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 관련해서 사설 쓰는 거 보시면 예. 거의 뭐 한결에 뺨치게 쓰고 있거든요.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예. 녹취록 보도나 우병우 사건 이 두 가지가 지금 최근에 눈에 띄는 레임덕의 징후 같은 사건들인데 예. 그것을 다루는 걸 보면 지금 굉장히 매서운데 예. 그것을 보면 이 여권 주류 진영에서의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예. 친박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 얘네를 나눴다가는 정권 재창출이 힘들다. 예. 사실 이분들, 이 보수 진영 기득권 분들은
그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받고. 예. 그래서 굉장히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거죠, 지금. 걸려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한겨레와는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지금 친박 그룹에 비판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회복할 어떤 동력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친박 신문이라는 자기들에게 박혀 있는 낙인을 지우기 위한, 그래서 뭐 다음 정권이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게끔 뭐 일종의 어떤 그런 보신용 그런 보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까지 보기보다 이 조선일보가 특히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톤으로 돌아선 지는 꽤 됐습니다. 꽤 됐고, 특히 오피니언면 같은 데서 나오는 김영 칼럼 같은 것들 보면 거의 뭐 한겨레 저리 가라 하는 수준으로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청와대 참모들을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양식 있는 보수 진영, 이 그룹에서는 이 친박 세력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수준이 굉장히 이미 누적되어 있고 굉장히 부글부글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선일보라는 창구를 통해서 표출되어 왔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총선 때도 생각해 보면 그 공천 과정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꼭 뭐 친박 색깔을 탈피한다 이렇다기보다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권이 넘어갔다가는 우리가 죽는다. 근데 니네로는 정권을 연장 못한다. 그런 측면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면 어떤 이 비박계까지 포함한 어떤 그랜드 플랜이 여권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런 어떤 큰 세력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런 세력들이 조중동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숫자상으로는, 그리고 현재 권력상으로는 친박 그룹이 주류지만 큰 판에서 보면 오히려 이 보수 진영에서는 비주류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의 대안은 누구일까요? 그들의 대안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뚜렷한 주자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죠. 헌법을 건드릴 수도 있고요. 왜 그 한두 달 전에 그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었나요? 그 개헌론에 대해서 그 비박 그룹과 국민의당과 뭐 이런 쪽들이 힘을 합쳐서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의 그런 칼럼도 한번 쓰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정권 연장을 위한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그 여권 주류층 사이에서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조중동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흐름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친박 그룹에 대한 이런 거의 뭐 쓸 수 있는 그 모든 표현을 동원한 비난 같은 것들이 이제 지면에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초강경 대응 방안을 내놓고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뭐 그런 여론의 눈치를 보는 스타일의 리더십이 아니니까요. 그나저나 이 친박들은 앞으로도 영업을 계속해야 할 텐데 이 대통령의 이런 강경 드라이브가 과연 합리적인지 합당한지 내부적인 고민은 많겠어요. 근데 친박 그룹들을 보시면 친박 그룹들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리더만 있으면 자기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물론 TK가 지금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변화할 필요를 못 느끼는 그룹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순장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본인들은 순장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죠. 박근혜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휴가 얘기까지 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닷새간 여름 휴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고, 지금 취임 첫 해인 2013년에 그 경남 거제 저도에 1박 2일 갔었잖아요. 저도의 추억. 저도의 추억. 그 모래사장에 글씨를 쓴 사진이 화제가 됐었는데. 제가 그 사진에다가 그 만종을 붙이기도 했어요. 만종. 딱 맞더라고. 싱크가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갔었고, 그 뒤로는 계속 여름휴가를 관저에서 그냥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 휴가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 왜 우병우 수석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사드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휴가를 미루거나 관저에 있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휴가를 떠나는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청와대 한 참모의 말로는 이렇게 일정을 조정하지 않은 것 자체가 우병우 수석의 경질론을 일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또 풀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그제 NSC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말라 이렇게 발언한 것을 두고 이제 야당이나 언론에서 우병우 수석을 감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병우 수석 의혹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을 말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예. 선을 그어서 우병우 수석 쪽 관련해서 돌아가는 추이에 따라서는 뭐 어느 정도 일말의 여지를 또 남겨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저는 그런 맥락도 읽히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만두면은 불명예 아닙니까? 우병우 수석이요? 예. 예. 그래서 시간을 줄 테니까, 내가 너를 신임하는 가운데서 네가 멋있게 차고 나가라. 내가 뭐 잘못은 없지만은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이 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좀 간지나게 그만두도록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 전 이렇게도 좀 읽혀졌거든요. 근데 지금 간지나게 그만둘 타이밍은 완전 지나버린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하기는. 예. 지금 되게 웃긴 게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복귀 뒤에 내각 개편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이제 여름 휴가 직후에 항상 청와대 참모진 개편 또는 개각 같은 이런 인적 개편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도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꼭 우병우 수석 문제가 아니더라도 고위공직자 기강회의 문제가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개각설이 이제 무르익어 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병우 수석을 놔둔 채 이 개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내각에 갈 사람들을 검증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우병우 수석인데 이 사람이 지금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고 사실 지금 언론에 나온 것들이 뭐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할 법한 것들도 있지만 또 명쾌하게 소명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내각에 갈 사람들 입장에서 나왔다면은 아예 청문회에 올리지도 않았을 사람들인데 본인이 그런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골라서 내가 후보자로 낸다. 이거 자체가 코미디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을 둔 이상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각을 하기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여러모로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수석을 계속 끌고 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가는 것을 꼭 우병우 수석을 데리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식적이라면 지금 목이 없어져야 할 타이밍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진경준 검증 실패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질 사유가 될 텐데 이 지금 뭐 본인의 비위까지 나온 마당에 신임을 받고 있으니 이 정권을 제대로 된 정권이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가들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법률가들은 세상의 잣대를 이제 불법과 합법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뭐 본인 입장에서는 불법은 없다 이런 인식으로 지금 본인을 비호하는 것 같은데 그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검증의 최전선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짜 아무리 억울해도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받으면은 안 되는 자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아니, 합법과 불법만 따진다면은 그동안 뭐 불법을 제대로 단죄를 해왔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그렇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또 그런 또 논쟁점이 생기죠. 네. 참 하여간 재밌는 동네입니다. 자, 금요일마다 사실은 김태규 기자께서 언니가 보고 있다 홍보를 하셨거든요. 저희 언니가 보고 있다. 이미 업로드가 돼 있고요. 이번 주에는 그 레임덕의 징후적 사건인 녹취록 출 그리고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우병우 수석에 대한 얘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 그 출연진 중에 그 김남일 기자가 대검을 올해 출입했고 우병우 수석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의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에서 이번에 해명 기자간담회를 할 때 예. 눈시울을 붉혔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실제로 거기 현장에서 본 기자들의 보고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김남일 기자는 단언하건대 네. 우병우는 절대 울지 않는다. 절대 울지 않고 예. 원래 눈이 충혈돼 있다. 아, 그래요. 네, 절대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청와대 기자들이 보고서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오판한 것이다. 우병우란 캐릭터를 너무 모른다. 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 그렇죠. 우병우라는 분은 정말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아나무인에서는 정말 끝판왕이다. 이런 평가를 잘 내서 받아왔거든요. 예. 실력도 끝판왕이었고요. 예. 끝판왕이라 하면은 실력이 좋다 이런 얘기죠? 네, 예. 다재박덕의 최고봉이었다. 이런 평가를 주기 위해서 받았죠. 다재박덕. 예. 실력에 있어서는 따라올 자가 없었고요. 예. 하지만 어떤 인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또 따라올 자가 없는 예. 그런 평가를 조직에서 받았었죠. 박근혜 대통령만 안하 유인이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안상 유인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예. 여하간 대충 정리하겠습니다. 네. 김원철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아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지금 병석에 있는데 성매매 사건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 삼성에서 해명하기를 사생활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합당한 해명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이제 좀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선 그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언론인으로서 제가 요 이야기는 하나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보도를 한 뉴스타파요. 예. 제가 같은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뜨거운 존경심을 보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취재였는데 완벽하게 취재를 한 것 같고요. 예. 또 사실은 언론사로서, 그러니까 독립언론사이긴 하지만 이런 보도를 한다는 건 삼성하고 영원히 결별한다는 걸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용기를 가진 언론사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뉴스타파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거죠. 그래서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고맙고요. 또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승호 PD님이 어제 그 페이스북에 시민들의 가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예. 제가 이제 삼성이라는 곳을 뭐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판적 시각에서 이 그룹에 대해 어느 정도 이제 뭐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요. 최승호 PD님 그리고 뉴스타파 아마 진짜 시민들의 가호가 절실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 뉴스타파의 뜨거운 연대의 뜻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리포팅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저 제보가 나한테 왔다면 나는 과연 취재를 했을까? 예. 이런 점입니다. 예. 근데 이게 물론 외압이 두렵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뭐 저의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제가 속한 민중의 소리라는 조직을 믿고 또 제가 이걸 방송을 하는 김용민 브리핑이라는 이 시스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압은 전혀 아닌데요. 실제로 한 서너 시간 정도 깊게 고민을 했어요. 과연 저 보도를 하는 게 옳으냐 이런 대목에서요. 예, 예. 이게 일단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굉장히 사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도를 하더라도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좀 이제 자극적으로 보도를 해서 시선을 끌려는 행동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승호 PD님께서도 방송 초반에 말씀하시던데 제보 영상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보도 가치가 있다고 보고 취재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저도 역시 저 테이프를 받았으면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서너 시간 정도 생각을 해보고 내린 결론은 저 역시도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뉴스타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뉴스타파는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세계적으로 그룹을 키운 것을 인정을 한다. 하지만 지도층의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므로 보도를 하게 됐다. 이런 취지던데요.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성매매 같은 건 굉장히 극단적으로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상이 빌 게이츠였다면 저는 보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도 똑같이 그룹을 세계적으로 키웠고 지도층이지만 어쨌든 저는 빌 게이츠가 불법 성매매를 저질렀다. 그러면 저는 이 불법이니까요. 딱 그 범죄만큼만 처벌받으세요라고 생각하고 말 것 같습니다. 예. 더 부풀릴 것도 없고 봐줘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저는 빌 게이츠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받을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공사가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엄청난 갑부라고 해서 사회 지도층이라고 해서 제가 이불 속 일까지 일일이 들춰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물론 다른 언론사들은 보도를 하겠죠. 근데 저는 안 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다릅니다. 특히 한국의 재벌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평생 공사 구분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자격이 저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공적인 영역을 끊임없이 자기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희생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 벌 때는 공사가 막 헷갈리는데 성매매 문제가 터지니까 이건 회장의 사생활이므로 모른다. 저는 그게 논리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건희 회장의 사적 영역이 프라이버시로 존중을 받으려면 그분의 사적 영역이 사회에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요.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1987년도 11월 19일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리고 딱 열흘 뒤인 12월 1일에 이건희 회장이 그룹 회장에 오릅니다. 12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넘기기 전에 한 달도 안 돼서 이건희 회장이 그룹 오너로서 비서실에 첫 번째 지시를 내린 게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자기 취미생활하고 공적 영역을 구분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자동차는요. 그 당시에요. 이 자동차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기계 장비가 아니고요. TV하고 컴퓨터 같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탑승자의 생명이 걸린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가치, 신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벤츠, 아우디, 포드, GM 서구 유수의 브랜드들이 다 100년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 그들의 브랜드가 그 소비자들의 신뢰였던 겁니다. 게다가 당시 한국에는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소유주가 달랐어요. 대우자동차도 있었습니다. 이미 3개 브랜드가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서 신생업체인 삼성이 제4의 브랜드로 뛰어든다. 이건 정상적 경영자였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회장이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뭐 예.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자기가 자동차를 좋아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취미하고 사업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였죠. 뉴스타파가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공로를 인정한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도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자동차가 나라를 거의 말아먹었거든요. 예. 우리 국민들이 이건희 회장의 취미생활 때문에 입은 피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95년 3월에 삼성자동차가 공식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1997년에요. 이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텐데 신수종 보고서라는 게 공개가 됩니다. 이게 삼성의 내부 문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내부 문건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삼성이 이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정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정부를 잘 꼬드겨가지고 삼성이 기아자동차를 인수하고 통신사업에 진출한다. 이게 이 삼성 내부 문건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공개가 될 무렵에 기아자동차가 진짜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자금난에 휩싸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짐작컨대 삼성이 기아자동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배후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기아자동차의 현금 흐름을 막아섰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실제로 밝혀져요. 2005년에 MBC 뉴스데스크가 삼성 엑스파일을 폭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때 엑스파일에서 다 밝혀집니다. 1997년에 삼성이 기아자동차 인수를 시도하면서 기아자동차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천억 원의 자금을 갑자기 상환하도록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아자동차가 부도 위기에 몰리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외환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어요. 물론 기아자동차의 경영위기가 외환위기의 100% 원인이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기아자동차가 갑자기 휘청거리는 게 외환위기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건희가 취미하고 경영을 구분 못해서 우리 외환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을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삼성자동차 경영은 어땠느냐. 이 삼성이 이 당시에요. 공장 건설 갑자기 막 짓는다고요. 다른 업체들 자동차 공장에 짓는 비용에 비해서 4배나 되는 돈을 공장에 쏟아붓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래서 결국은 삼성이 외환위기 맞아서 빅딜의 위기에 몰렸을 때 삼성자동차 부채가 무려 4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4조 3천억 원을 아무리 삼성이라도 공짜로 빌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당시 금리가 20% 이럴 때였는데요. 그러면 누군가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했겠죠. 이게 전부 다 삼성 우량 계열사들이 줄줄이 보증 서거나 담보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취미생활 때문에 진짜 전 그룹 차원에서 융단 폭격식으로 삼성자동차에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삼성자동차가 물리고 나니까 계열사들 줄줄이 물렸죠. 이 줄줄이 물린 것 때문에 98년에 끝나야 될 외환위기가 안 끝나버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외환위기가 더 지속됐어요. 이 고통을 누가 다 또 하는 겁니까? 전부 우리 국민들이 또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건희 취미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가요, 좀 뭐 여담 같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네이버라는 대기업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예. 그 굉장히 높은 오너가 한 분이 있었어요. 이 뭐 여담인데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만, 예. 이 오너 중에 한 분이 이 기술자 출신이신데요. 갑자기 어느 날 내려오셔서 디자인 인사 개편, 그래서 디자인실을 박살을 내놓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 날에는 기술팀 인사 개편 해서 한 달쯤 있다 기술팀 조직을 완전히 박살을 내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냐, 저분은. 예. 물어봤더니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한번 읽으시면 갑자기 디자인실 인사 개편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엔지니어실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읽으면 엔지니어실 인사 개편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비스 팀에 있었으니까요. 야, 저분이 서비스란 무엇인가 이거 읽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면서 저분이 무슨 책을 읽는지를 일단 파악을 하자. 저희끼리 막 이런 농담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정권을 휘두르면 이게 강력하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가 취미인지 이런 게 경영의 걸림돌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사건을 절대로 프라이버시로 못 놔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의 경영을 분석을 할 때, 한국 재벌들의 경영을 분석을 할 때 재벌 총수들 취미가 뭐냐 도대체. 저 사람들의 평소 성격이 어떻냐, 어떤 범법 성향이 있느냐, 성취향은 뭐냐, 이런 것들까지 다 궁금합니다. 왜 그런 프라이버시가 궁금하냐? 그게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한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불륜을 회사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회사 계열사 동원해서 내연녀 집을 사고 팔아가지고 10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내연녀한테 안겨줍니다. 그 손실이 전부 다 계열사 손실이고 사회적 손실이에요. 예. 근데 제가 만약에 SK그룹에 투자를 하겠다, 주식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뭐부터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SK그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최태원 회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태원 회장의 여성 편력까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건희 회장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한다는 언론 윤리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 일만 봐도요. 핵심 측근이었죠. 그 삼성 SDS 김인 사장 명의로 전셋집을 빌려서 거기서 성매매를 했다는 건데요. 이쯤 되면 진짜 공사 구분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재벌들은 프라이버시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횡령, 사기, 도박, 이 한국 경제의 수많은 위기들이 이런 재벌들의 사적 영역에서, 그리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혼동하면서 나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문란한 사생활, 이건희 회장이 공개된 이 문란한 사생활은 이건희 회장하고 삼성이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 될 숙명인 겁니다. 당연히 법대로 엄정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요. 국민들 앞에서 충분히 공개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저 공사 구분 없는 재벌들이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범죄를 공론화해야만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경영을 하거나 아니면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되겠죠. 예. 저는 이번에 밝혀진 이 사건이야말로 저 사람들이 저 큰 재벌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뉴스타파의 훌륭한 그 단독 보도에 열렬한 지지의 의사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후속 보도를 계속 이제 지켜볼 작정입니다. 예. 이건희 회장 성매매 사건이 결코 사적 영역일 수 없다. 사실 이건희의 삶 자체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허물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아들, 딸만 보더라도 세습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여간 참 답답합니다. 비자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이건희 공과사가 무너진 그런 단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기업이라는 공적 영역을 자기 금고처럼 사용을 했으니까요. 이 사람은 프라이버시를 주장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8.15 광복절 특사. 이번에도 재벌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은 작년에는 이제 최태원 회장 한 명이었는데요. 어쩌면은 더 크게 사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슬슬 흘러나오고 있고요. 한 열흘 전부터 이 문서가 떠돌았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예. 오늘 패친 한 분이 저한테 메신저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 문서가 국회 사무처 의사국에서 정세균 의장님한테 보고를 한 문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 보면 특별사면 예상 대상자 명단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국회 의사국에서 국회의장한테 보고를 할 정도면 상당히 뭔가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경제 분야에서는 10명, 정치 분야에서는 4명이 거론되더라고요. 정치 분야에서는 이광재 지사, 이상득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홍사덕 전 의원, 이렇게 4명이 거론된다고 보고가 됐고요. 경제 쪽이 10명인데요. 제가 이제 정치 분야는 잘 모르니까 언급은 생략하고, 경제 쪽에서 언급되는 10명들 몇 면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이분들이 사면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걸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사면제 1순위에,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 사람이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입니다. 이분은 이제 혐의가 사기이고요.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본상이라는 분이 누구냐면은요, LG그룹 창업주가 구인회라는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인회 회장이 허씨 가문뿐만 아니고 동생들도 대거 경영에 참여를 시켜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회 하고 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인회, 구철회, 구정회, 구태회, 구평회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 삼남 구철회 요 가문이 이제 LIG 그룹을 이끄는데 이 구철회의 장남이 구자원 그리고 이 구자원 회장의 장남이 지금 구본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세인 거죠. 요 가문이 LIG 그룹을 물려받았는데 지분율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 어음을 사기로 발행을 합니다. 2천억 원어치를요. 그리고 이 사기극에 구자원 아버지하고 아들 구본상 이 둘이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동시에 구속이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기라는 게요, 형법상 돈을 뭐 빌려서 그냥 못 갚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기라는 죄는 애초부터 남을 기망할 목적이 있을 때 요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처음에 할 때부터 남을 속일 목적이 있어야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본상 구자원 이 부자는 2천억 원어치를 사기를 치는데 이 기업어음을 고객들에게 팔아먹으려고 분식회계도 하고 애초부터 거의 거듭날 지경인 기업의 그 어려운 점 다 숨기고 이래서 이제 2천억 원어치 어음을 팔아치우는데 결국은 할 때부터 사기를 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풀려나면 LIG 그룹이 살아나겠습니까? 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2천억 원짜리 사기꾼이 경영을 하면 LIG 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보험인데요. 예. 고객들이 어떻게 그 보험사를 믿겠습니까? 두 번째 순위가 김승현 하나 회장입니다. 폭행 사건으로 워낙 유명하죠. 예. 뭐 이분은 뭐 그런데 지금도 경영을 하고 계세요. 집행유예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예. 사면이 되든 말든 사실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분인데 어쨌든 이분도 뭐 경영하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분이지만 지금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3번하고 5번이 담철권 현재현입니다. 아이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예. 예, 그 동서지간 예. 동양그룹 이항구 창업주의 사위들이죠. 그리고 이혜경, 이화경 요 두 자매의 남편들이고요. 예. 이제 두 사람 다 기업 말아먹었고 고가의 미술품으로 재산 빼달리려고 한 혐의가 있죠. 예. 우선 뭐 제가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담철권 회장은 2011년에 예, 미술품을 통해서 횡령과 배임 요걸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죄질이 아주 다양합니다. 뭐 회사 돈으로 람보르기니, 포르쉐 뭐 이런 차를 사가지고 이제 개인 사적인 뭐 아이들 통학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 차들 리스료, 보험료, 자동차세 이거 5억 7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부 계열사 보고 지불을 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2013년 검찰 조사에서는 위장 계열사 임원한테 퇴직금 준 것처럼 꾸며가지고 또 쪼잔하게 38억 원을 횡령을 해요. 예, 이런 식으로 쪼잔하게 횡령을 계속해서 한 300억 원 비자금 조성한 혐의로 사실은 이 300억 원이 크지는 않거든요. 비자금 예. 규모치고는요. 예. 근데 이분이 되게 쪼잔하게 계속 잘게 이렇게 그 횡령을 하신 분이세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한번 크게 하는 게 이건 횡령은 아닌데 그 본인이 거의 지분 다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 그 아이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예. 오리온의 과자 포장지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다가 일감을 잔뜩 몰아줍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배당만 300억 원이 넘게 받아가서 예, 황제 배당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고요. 네. 범죄가 아주 다양한 패키지인데 이분이 사면돼서 경영에 복귀한다. 예, 절대로 저는 좋은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손익동소 5위 현재현 회장은 더 심하죠. 제가 이건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무려 규모가 1조 3천억 원입니다. 이 사기성 기업이요. 그런데 죄질이 진짜 안 좋았던 건 1조 3천억 원어치 사기성 기업어음을 기관 투자가한테 발행한 게 아니고요. 일반 투자자한테 4만여 명한테 피해를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4만여 명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현 회장 작년 10월에 징역 7년 확정 판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확정 판결 받은 지 1년도 안 지났죠. 이 사람을 어떻게 풀어주겠습니까? 알뜰살뜰 평생 돈 모은 개인 투자자 돈을 다 등쳐먹은 사람인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요 5위와 3위 사이에 껴있는 최재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최종현 SK그룹 회장 차남이고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동생입니다. 예. 그런데 형하고 같이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탑10 안에 유일하게 이분은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딱히 시비를 안 걸 만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분은 형기를 거의 다 채웠습니다. 예. 90% 이상 채우고 뭐 의료 봉사를 열심히 해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범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모범수로 이제 평가를 받으면 90% 이상 채우면 보통 다 이렇게 만기 되기 전에 풀려나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곧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요 분은 제가 유일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형기를 거의 다 채웠다고 하니까요. 예. 6순위에 강덕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 쌍용량의 평사원원으로 들어가서 그 STX 그룹을 인수를 해서 굉장히 그 화제를 일으켰던 분이죠. 예. 근데 이분은 지금 죄질 여부를 떠나서요, 지금 집행유예 상태인데요. 아직 대법원 상고심이 안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 상고심을 포기를 하고 형을 확정받아야 그 사면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사면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요. 집행유예 상태에서 지금 STX 그룹이 강덕수 회장한테 900억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STX 그룹의 지금 이 손해배상부터 지금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면이 돼도 경영에 복귀는커녕 이 900억 원 손배소부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 때문에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건 물론이고 지금 조선업 위기가 닥친 데에도 한 몫을 한 사람이거든요. 사면을 해줘야 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7순위에 올라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치료 빨리 잘 받으시고 형기 다 채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순위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인데요. 이분이 그 이임용 창업주의 셋째 아들인데 이 재계를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태광그룹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주 이임용 회장 때부터 지금 그 이호진 회장까지 알려진 게 없어요. 회사 이 오너 일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엄청난 밀실 경영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10년에 검찰한테 걸린 겁니다. 그래서 비자금 의혹 혐의가 밝혀지는데 처음 발표가 되는데 비자금 규모가 1조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기자들이 다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태광이라는 회사가 이게 지금 그렇게 큰 그룹이 아닌데 저 회사가 얼마나 크다고 비자금 규모가 1조 원이야? 그러니까 진짜 다들 놀란 거예요. 되게 오랫동안 꼼꼼하게 밀실 경영을 하면서 비자금을 누적해가지고 마련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밀실 경영의 핵심의 이 이호진 회장이 결국은 검찰에 걸린 거죠. 근데 이걸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딱 69일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나오셨습니다. 69일 만에요. 예. 근데 이게 참 간암이라니까 제가 참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69일 만에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태광은 최근까지도 그 태광 계열사 중에 미디어 그룹인 티브로드라는 그 계열사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티브로드에 그래서 근무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51명을 무더기로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1분이 아직도 지금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51분이 지금 어떻게 투쟁을 하냐면 이호진 구속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호진 이분이 아프셔서 지금 풀려나시긴 나셨는데 이분이 경영에 복귀한다. 지금 51분의 노동자의 삶부터 해결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9위에 올라와 있는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님. 이분은요. 이 10분 중에 절대로 사면이 되면 안 되는 단연 넘버원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국제강에서 횡령한 금액이 한 208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어디에 주로 사용을 했느냐.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하시느라고 거의 다 썼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한번 받았었어요. 그런데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78억 원을 횡령한 다음에 이 돈을 임직원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미국에 보내서 또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가서 그 도박을 합니다. 게다가 이분이 진짜 황당했던 건 작년에 이제 횡령, 배임, 도박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구속이 되면서 7월에 당연히 등기문에서 물러났죠. 근데 물러나면서 꼼꼼하게도 퇴직금하고 회장 보수를 40억 7,700만 원을 챙겨 나갑니다. 진짜 꼼꼼하게 돈 챙겨 나가신 거예요. 예. 이분은 제가 보기에 경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 그 도박 치료하는 공공기관도 있던데요. 도박 치료부터 받으셔야 되는 분인 겁니다. 이분은요.
10순위에 올라있는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 이분도요, 올해 1,300억 원의 세금 부탈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3년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분도 실형을 선고받자마자, 암하고 부정맥, 이게 드러나서 구속을 면합니다. 아프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어차피 그렇게 아프시다면, 사면이 돼도 경영 복귀가 안 되실 테니까요. 그렇다면 더더욱 사면을 해줄 이유가 없겠죠. 제가 쭉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신 느낌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면을 받으면, 그래서 경영을 하면 진짜 한국 경제가 살아날까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마지막에 재벌의 통크게 퍼준 다음에 임기 이후의 여생을 어떻게 보장받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에는 사법정의라는 게 있는 거고요. 재벌들은 이 사람들을 동병상련 심정으로 경제 살리자고 풀어주자 이렇게 호소하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엔 한마디로 전부 파렴치범들입니다. 특사 단호히 반대하고요. 우리 시민사회가 박근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주 뚜렷이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들이 재벌만 아니었다면은 이런 특사 거론이나 됐겠습니까? 거론도 안 되는 거죠. 예. 거론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의 파렴치함을 떠나서 재벌이란 이유로 이렇게 해서 쉽게 복권이 된다면은 이 나라의 법치주의라는 것이 과연 맞습니다. 존재하겠는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이건 헛소리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고요. 예. 법의 정의를 기대해야 하는데, 여하간 한번 지켜보죠. 지켜보고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여하간 참 시대를 잘 만났네요, 이 사람들. 네. 풍운합니다, 풍운하. 예. 자,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주간은 특별한 시간이 준비가 됩니다. 화요일 새벽에 이완배 기자와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고요. 또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지난 월요일에 했던 리세팅 코리아 강연은 오는 토요일에 또 여러분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네, 다음 주간은 한 주간 쉬고 그 다음 주 8월 첫 주부터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주 동안 잘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용민 PD님께서도 잘 쉬시고요. 예. 김용민 PD님께서 또 이 한 주 동안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주 동안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8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내가 그렇다고 보면 비리고 내가 안 그렇다고 하면 비리가 아닌 게 되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것을 만들어 자신의 수족을 잘라버리려 하는 사악한 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로 권력을 박근혜 동지에게서 빼앗아서 자기에게 집중시키려 하는 종북 야당 세력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초코파이 빅파이는 나눌 수 있어도 권력의 파이만은 절대 나눌 수 없다고 확신하시는 박동지시다. 그럼에도 국회 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민의당 같은 작은 당조차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심지어 야당이 전직 고위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고 하니 이제 우병우도 현기환도 이정현도 최경환도 현대원도 온전치 못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각하의 존망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나를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게 되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믿으시기에 박동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공수처를 입법하고 싶다면 방어를 담당할 방수처를 불가피하게 만드실 것이다. 방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하게 되면 문제 제기를 했던 고발을 했던 국회의원을 수사하는 기구다. 방수처는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뒷조사를 하게 될 것이며 전화로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협박하고는 끝내 굴복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방수처는 북핵 못지않은 심각성을 내재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격을 요격하는 정권의 사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을 계속 제기한다면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가 될 것이다. 공수처 추진 세력들은 박근혜 동지에게 찾아가서 큰절을 올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평생 까불지 않고 조용히 지내며 살겠다. 그리고 박동지가 나라를 집어삼켜도 못 본 척할 것임을 혈서로 서약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낮에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주 33도, 서울 31도 등 여전히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인 내일도 새벽에만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예상돼서 낮에는 무더울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막상 분석에 들어가니 영상은 길고도 지루했다. 아가씨들이 때로 등장하고 이건희 회장의 얼굴이 비치고 살색 육체들이 얽혀있는 장면들이 보였다. 일이 끝나면 관리자는 아가씨들과 함께 오랜 시간 그날의 서비스를 혹독하게 평가했다. 어떻게 하면 회장님을 만족시켜드릴까 고민하고 토론했다. 성매매의 정황은 뚜렷했다. 내일 배포될 시사인에 실린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의 이건희 회장 성매매 취재 후기입니다. 뉴스타파 앵커인 최승호 PD의 코멘트도 볼까요? 어제 저녁 뉴스 중에는 역시 MBC가 갑입니다. 뉴스타파의 이건희 동영상은 한 컷도 쓰지 않고 부축받고 걷는 이건희 회장 모습만 보여주는군요. 마지막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년 2개월째 입원하고 있다고 할 때는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KBS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낮에 편집회의에서 이건희 회장 몸이 불편하니 씻긴 거 아니겠느냐. 서구에서는 장애인에게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등의 논리로 다루면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는 나쁜 뉴스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